중국은 한국의 주력 전차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당황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K2 전차의 우수성에 대해 알게 되어 당황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국제적으로 고도로 평가되는 전차 중 하나입니다. K2는 고성능의 활력, 장갑, 이동성, 정보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전투력이 뛰어나며 최신 전투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전차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2 판터 전차는 한국 국방과학원이 2억 3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했다. 독일과 한국의 기술이 혼합되어 개발된 한국형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한국에서 아시아 1위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차 K2 팬더 전차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KR 팬서 탱크에는 3명의 승무원이 있습니다. 탱크의 총 길이는 10m입니다. 주먹 너비는 3.6m입니다. 높이는 2.5m, 탱크의 총 중량은 55톤이다. 최고 속도 시속 70km, 최대 범위는 430km입니다. 물 주입 깊이는 1.2에서 4.2m입니다. 엔진은 MTU-MB 883K500입니다. 사행정 12기통 순행식 디젤 엔진, 출력은 1500마력대, 중량 비율 톤당 27.1마력, 서스펜션 시스템은 비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주포는 R55-50X 구경 120mm 활강포입니다. 기관총은 12.7mm, 중기관총의 1배 7.62mm, 기관총 1회 갑옷은 합성 갑옷이다. 한국은 1995년 K1 주력 전차를 양산한 이후 그런 다음 K2 팬서 전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K1 주력 전차와 개량형 K1A1이 있지만 북한이 개발한 초기 천마호 전차를 쉽게 격파할 수 있다. 하지만 천마호 탱크는 북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세요. 국산 전차 개발 주목해야. 그래서 한국은 1995년부터 새로운 탱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탱크의 최신화와 국내 기술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고려 국방연구원은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를 개발하세요. 11년간 사용 2억 3천만 달러, 드디어 양산을 앞두고 테스트 단계를 밟게 됐다. 부품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예를 들어 로텀 회사, 현대자동차, 자회사, 삼성테크놀로지, 월드인더스트리 등 한국 기업은 새로운 탱크의 다양한 부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무대 아래에서 두 가지 주요 디자인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유인 포탑이다. 하나는 무인 포탑. 결국 유인 포탑 설계가 승리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원은 2003년 일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K-2가 실제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했음을 나타냅니다. K-2 전차에는 1500마력의 신형 엔진이 탑재된다. STX 엔진과 한국의 도샹 컴퍼니가 공동으로 개발 엔진은 같은 출력을 내는 다른 엔진보다 작습니다. 미군 M1과 동일한 가스터빈 엔진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터빈 장치의 이 부분을 삼성테크놀로지가 설계했습니다. 100마력을 더 줘. 왼쪽 공간 보조 전원 장치도 설치 가능.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된 경우 또한 일부 백업 전력과 전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탱크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항상 엔진을 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료 절약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음. 매복 시 차량 온도와 볼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회사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이는 이 전차의 개발 프로젝트를 크게 방해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국산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K-2 전차의 결국 교체를 위해 독일에서 엔진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탱크는 환기 장치를 통해 4.1m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는 K-1, K-1A1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처음 두 탱크는 깊이 2.2m의 강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K-2 탱크가 더 큰 장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적군과 더 빠르게 교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2 팬더 전차의 상승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탱크는 1.3m의 60도 경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무기는 독일제 120mm 활강포이다. 독일 국방연구소에서 개발한 세계산업이 생산하는 55구경 12.7mm K6 기관총 그리고 7.62mm 동축 기관총 포탑은 한 번에 16발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총 40발의 탄약을 운반합니다. 새로운 자동 장전 장치는 분당 15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4초마다 한 발, 그리고 주포의 각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탄두 의사 안정화 폐기 사보트 이전 세대의 갑옷 관통 총알보다 더 큰 개선 다중 표적 고폭 화학 폭탄 적의 경장갑 차량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인력 적어도 헬리콥터 및 기타 움직이는 표적하지만 그게 바로 그거야.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관심 없어 매출이 매우 부진하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이 전차를 아시아 최고라고 불렀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지금까지 2개국에만 수출됨. 이 두 나라는 오만과 투르키예, 터키예입니다. 터키에는 한국에서만 K2 전차 개발 기술을 구입했습니다. K2 탱크 구매 목적 그냥 샘플로 개발 및 모방에 편리함. 오만은 2018년 초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K2 78대 구매 소식 그리고 이미 관련 테스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구매 현황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산 K2 주력 전차는 없다. 오만군의 납품 소식이 나오네요. 한국 K2 전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군이 공개하지만 탱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K2 탱크 내부의 핵심 부품은 거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생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조차도 모두 독일산 MTU-883KA500 엔진.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배럴은 탱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탱크 조준 및 사격을 위한 캐리어 중 하나. 총신은 탱크의 발사 정확도를 직접 목표로 삼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그러나 포신조차 독자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다. K2 팬서 전차의 L55 버전 120mm 활강포는 독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DM-50 장갑 관통 발사체 사용. 아직도 독일에서 만들어요. 포탑에 장착된 전차까지도 12.7mm 구경 기관총 또한 독일 국방연구소에서 개발 및 생산. 간단히 말해서 K2 팬더 탱크는 하나입니다. 한국산이라는 명성을 얻은 독일 전차. 결국 탱크의 주요 부품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개발 및 생산됩니다. 독일이 K2 전차에 기술 지원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벌어야 함이는 K2 탱크로 직접 연결됐다. 매출 부진의 두 번째 이유, 그래서 탱크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차량당 최대 850만 달러 순수 독일산 레퍼드 EA7의 공개 가격 한 개만 600만 달러. 이렇게 과장된 비용. 국산 K2 판터 전차 수출로 직접 이어져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탱크는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않나요? 결국 탱크의 가성비를 비교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탱크 구매 국가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성능 순수 독일 레퍼드 이 탱크.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 외에도 탱크에는 세 번째 치명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탱크 구매 국가의 선호를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K2 팬서 전차의 성능은 이렇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다른 나라의 탱크 비교. 탱크에는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K2 팬서 전차의 위치가 매우 모호하다. 이동성에 관하여 탱크의 최대 속도 시속 70km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리고 독일 레퍼드 이 탱크 최고 속도는 시속 72km. 큰 차이는 아니다. 하지만 주행거리로 볼 때 둘은 매우 다르다. 도로의 독일 레퍼드 이 탱크 최대 주행거리는 550km입니다. 그리고 K2 팬더 탱크가 도로에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430km에 불과하다. 전차의 기동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탱크의 주행 속도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지구력은 탱크로 기동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동성은 탱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동성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현대식 탱크가 매우 좁은 원 안에 있는 경우, 적과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 거의 장점이 전혀 없음. 역시 요즘은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이 모두 매우 넓은 살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K2 팬더 탱크의 최대 주행거리 단축. 필연적으로 이동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운전자에게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K2 판터 전차의 방어력이 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복합 갑옷이 있지만 그리고 들어오는 적의 포탄을 방해하는 대응 시스템 이 탱크에 장착됨.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는 3세대 탱크에 적용됩니다.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었어. 게다가 K2 전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력 전차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체적으로 탱크의 포괄적인 보호 수준과 다양한 성능. 평범한 무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무기는 무엇입니까?